우리 인간은 늘 수많은 문제들을 걱정하며 삽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고자 하죠. 우리는 그렇게 다가올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 자신들의 뱃돼지를 채우는 인간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베리칩, 휴거, 백신 음모론, Y2K, 석유고갈, 광우병 등등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선동을 일으킨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멍청이가 저런 걸 믿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그 멍청이들과 우리는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냥 운이 좀 없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매번 속으면서도 또 속는 사람들이 나오니 속이려는 인간들 역시 매번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라에 돌던 역병을 끝내고자 자신들의 왕인 오이디푸스를 희생시킨 고대 테베의 시민들부터 본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마녀 사냥을 했던 유럽인들과 빌 게이츠가 인구수를 줄이고 자신들을 조종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었다는 현대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국내 이슈를 예로 들자면 작년에 있었던 거대 양당이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해 상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속시켰던 20대 대선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MSG나 카제인 나트륨과 같은 식품 분야와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 등등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필이면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는 왜 그러한 선동에 매번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이 바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는 했죠. 공포를 이용하면 쉽게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게 조성된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공포에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산재한 위협 중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공포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포에 함몰되어버린 집단은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바라보는 그 한 가지의 공포에 함몰되어 다른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논리는 통하지 않고 집단 논리에 매몰된 채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만 정보를 주고받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 공포를 생산한 사람이 더 이상 조장하지 않아도 자신들 스스로 논리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일하게 진실을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상태에 이르고 그 어떠한 합리적인 비판도 거부한 채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비판을 집단이 아닌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상태가 됩니다. 즉, 자발적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걸까요? 우선 그들은 작은 부분을 크게 보이도록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탈원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는 총 3번이었고 원전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망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200명 미만이지만 원전 반대론자들은 원전이 마치 지구 종말을 야기할 심각한 위험 요소인 것처럼 호도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죠. 정작 매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35만 명을 죽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참고로 이 수치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 사망자 수는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민다는 점입니다. 한때 A사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카제인 나트륨이 몸에 좋지 않은 화학적 첨가물인 줄 알고 타 회사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고 A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A사는 시장 진출과 동시에 업계 2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죠. 이후 B회사에서 허위 광고에 관한 시정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미 타격을 입은 매출을 회복할 방법은 없었고 시장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는데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극적이고 임박한 종말론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유를 준다면 사람들은 금방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판별해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패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언제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포에 내몰려 종국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뿐이니까요. 이제는 아는 것만으로 끝이 아닌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TV와 종이신문만으로 정보를 접하던 시절에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채널들과 SNS, 또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급증한 만큼 정보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재생산되어 퍼져나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며 거기에다가 딥페이크의 등장으로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더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포에 휘둘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종말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